소속사와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은데요. 멤버들이 대표님이라고 하며 따랐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 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피프티 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안성일을 비롯 더기버스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과정에 안성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면서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 대인건에 대해서도 향후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데뷔앨범 더 피프티와 더 비긴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데요. 멤버들과 안성일 대표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어트랙트의 입장에서는 새 걸그룹 프로젝트에 앞서 순풍에 돛을 단 듯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프티의 새로운 앨범이 갑작스럽게 발매되며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앨범은 분쟁 시작 전부터 계획되었던 앨범으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한 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피프티의 팬이라는 세력이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불매운동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9월 23일부로 어트랙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매운동의 목적은 피프티에 대한 어트랙트의 계속된 비합리적인 처우와 멤버들을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멤버들이 동의하지 않은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의 발언과 멤버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철회되고 그들에게 전속계약 해지의 선택이 주어질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전세계 허니즈들 측 피프티의 팬들이 1,800명 참여한 투표를 기반으로 불매운동의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통틀어 1,800명이라는 숫자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괜히 짠하게 느껴집니다. 없는 것을 겨우겨우 모아 만든 수도 턱없이 적은 숫자인데요. 팬연합이라고 자신들을 칭하는 세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들은 이번에 발매된 새 앨범에 대해 내용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며 판매되는 포토북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진들은 팬들에 대한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이 팬덤 전체에 강력하게 성립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앨범 제작 판매 자체는 정상적인 사업행위이며 앨범을 구매할지 말지 또한 구매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태가 좋지 못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트집 잡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자신들은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의 불매운동을 망설여왔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SNS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음해하고 공격하며 멤버들의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든 이들은 다름 아닌 이 팬들이라고 자신들을 칭하는 세력들입니다. 괜히 더기버스 직원들의 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또한 전홍준 대표의 배임과 80억 투자 금액을 또다시 거론하며 이미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서 정리된 부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데요.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부분이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멤버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소속사가 가혹한 다이어트를 시키고 과도한 감시, 모욕적인 언사를 해 멤버들에게 생긴 질병에 대해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문제들 역시 멤버들이 정해진 식단을 맞추지 않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고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멤버 측이었다는 것이 모두 들통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불매운동을 한다고 선언하면 결국 비난을 받는 쪽은 어디가 될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불매운동을 선언한 데에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네티즌 수사대는 추측했습니다. 일단 이 불매운동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트랙트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은 피프티피프티가 유일하여 매출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오는 유일한 수입원은 음원입니다. 그런데 음반의 제작 유통은 워너뮤직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음반 불매 시 1차 타격은 워너뮤직이 갖게 됩니다. 어트랙트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멤버 수익금도 같이 줄겠죠. 가수의 수입은 음원, 음반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 광고, 앰버서더, 콘텐츠 제작, 굿즈 제작, 판매 등 다양하며 정작 음원, TV 출연 등은 제작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매출이 크지 않아 비중이 작습니다. 게다가 피프티피프티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올린 인기인데다 현재는 식어가는 상황이기에 영향이 크지 않고 이를 실행에 옮길 팬의 규모 또한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일반적인 여론 역시 멤버들에게 부정적인 상황이죠. 즉, 이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은 순수한 팬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특정 세력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불매운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어트랙트의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미래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신규 걸그룹 등의 활동 진행 시 또한 저 세력들이 안티 세력으로 활약하며 당의 공작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편파 방송으로 지금도 방송통신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음반 판매량은 워너뮤직의 향후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피프티피프티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여전히 어트랙트 소속이기에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의 금액은 수익금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됩니다. 때문에 멤버 측 혹은 더기버스 측 또는 빅배가 손을 써서 위약벌이 올라가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일단을 벌이는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괘씸한 불매운동을 저 멀리 미국 본토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것인지 오히려 새 앨범을 구매해서 통수도를 혼내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커뮤니티에서 새 앨범을 구매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피프티피프티의 반응이 왔던 만큼 이곳에서도 피프티와 관련해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이들처럼 처음엔 멤버들을 향한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피프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새 앨범이 발매되자 네티즌은 새로운 앨범이 나왔다는데 통수돌들과 그 패거리들이 새 앨범 불매운동을 벌인다길래 전 꼭 사려고요. 이거 많이 팔아야 통수돌들 위약금이 높아진다고 라고 하며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질문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도 저도 살래요. 통수돌 대신 돌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저도 동참하고 싶네요. 어디서 사셨는지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세요. 저도 사려고요. 15만 장 풀렸고 한국에는 안 파니 희소성도 있어요.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등 응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멤버들이 아닌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지지가 커지는 가운데 새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 상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어떤 오디션 프로젝트보다 크게 성공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타 기획사의 일군 연습생들도 이 오디션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트랙트에서 연습생을 뽑는 것이 아닌 데뷔 확정조를 뽑는 프로젝트입니다. 게다가 데뷔 날짜도 2024년 상반기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일반 대중들보다 연습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연습생들은 언젠가 데뷔할 날만을 꿈꾸며 적게는 2,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희망만 품은 채로 연습생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데뷔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결국 데뷔하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다 꿈을 접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뷔가 확정되는 오디션 프로젝트가 열리고 그 프로젝트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요즘 그룹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다국적 그룹으로 해외 멤버들까지 뽑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다재다능한 친구들은 매년 새롭게 뽑힙니다. 그런데 수년을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신입이 걸그룹으로 데뷔하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 친구가 본인보다 실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외모도 별로인 것 같은데 데뷔하게 된다면 그 허탈감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딸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도 좋지 않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곳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오디션 프로젝트가 열린다고 하면 일군 소속사의 연습생이라고 해도 데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한 이 프로젝트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어트랙트새 걸그룹 프로젝트에 최소한 A급 즉 당장 데뷔에도 모자라지 않은 연습생들이 충분히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대를 직접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여 뽑힐 그룹은 얼마나 굉장할까요? 벌써부터 너무도 큰 기대가 됩니다.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분쟁의 끝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길 기다리겠습니다.